과거에는 60세가 되면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 회갑 잔치를 하고 고령자라 불리는 나이였지만 이제 스스로 노인이라 생각하는 60대는 없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었고 100세 시대가 도래했죠. 살날이 길어지면서 오늘날 60대는 은퇴로 인한 해방감과 남은 인생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 걱정에만 매달린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나요? 통장 잔고가 두둑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불안한 마음에 현재의 삶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60세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 불행하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생의 전환기라고 합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먹고 싶은 음식도 맛있게 먹고 입고 싶은 옷도 입고 여행하고 싶은 곳도 마음껏 다녀오면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식이나 남편보다 의지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라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한 반대로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 해라는 생각도 고이 접어두자.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된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럴 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았는가?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다. 그러니 집안 사정이라며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거둬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다. 당신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든 자식이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배우자와 따로 놀아라. 명색이 부부인데 왜 따로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몸이 불편해 꼭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따로 여행을 가볼 것을 권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혼자 또는 취향이 잘 맞는 동료들과 함께 유적지에 방문하자.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과 경치 좋은 곳에 놀러 가거나 음악회의 그림 전시, 맛집 투어 등 평소에 하고 싶던 것을 즐기면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된다. 여행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도 마찬가지다. 부부의 취향이 다르다면 둘 중 하나가 참으며 억지로 상대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각자 원하는 영화나 연극, 콘서트를 보러 가면 된다.
그래야 서로 신경 쓰지 않고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다. 남편은 화려한 액션 영화를 보고 싶고 아내는 잔잔한 로맨스를 보고 싶다면 따로 보고 나와서 만나면 그만이다. 오히려 서로 다른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가 풍성해지고 기분도 색다르고 즐겁다. 처음에는 혼자 영화 보는 것이 어색하겠지만 익숙해지면 점점 만족감이 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편이 아내를 속박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툴 일도 없다. 결과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사이 좋은 부부가 될 수도 있다. 부부가 무엇이든 함께 한다는 의무감을 버려야 한다. 여행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외출도 따로 하고 각자 공간을 분리해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서로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며 밤에도 각자의 침실에서 따로 자는 것이다. 60대 이상의 부부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실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가 붙어 다녀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 70대에도 각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노후 자금에 손대지 않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할 필요 없다. 그보다는 돈을 쓰고 풍요를 즐기며 당장 행복을 느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노후 자금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자. 5년만 더 버텼다가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절약하고 있는가. 미안한 말이지만 5년 후에 당신이 여행을 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당신이 꿈꾸는 그 여행지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5년 안에 다른 일이 생겨 큰 돈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건강하지만 갑자기 이상이 생겨 당장 내일부터 침대에 누워 간호를 받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은 5년 후를 기약하지만 그때 몸 상태가 지금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순간을 즐겨라.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즐길 수 없다. 나이가 들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지금 참고 노력하면 언젠가 좋은 때가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그런 생각은 내려놔도 된다. 그보다는 지금 즐기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즐기며 충실하게 살길 기원한다. 네 번째, 고독한 미식가는 외롭지 않다. 은퇴하게 되면 식사하러 굳이 나가기도 귀찮고 일하지 않는데 점심값을 쓰는 것도 내키지 않아서 그냥 집에서 만들어둔 밑반찬으로 때우는 게 편하다는 사람도 많다. 나는 오히려 은퇴 후에 식비를 아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식이 꾸준히 외출하는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점심을 밖에서 먹으면 일상의 반경이 훨씬 넓어진다. 나온 김에 서점에 들러 잡지를 사거나 유명한 카페에 가볼 수도 있다. 집 밖으로 나오면 무엇을 하든 확실히 기분 전환이 된다. 그날 기분에 따라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는 작은 사치도 충분히 누리자. TV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끈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는 중년 남성이 다양한 지역으로 출장을 다니다가 그 지역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는 이야기다. 고독한 미식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도 언젠가는 사별하고 혼자 남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혼자서 식사 즐기는 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노년의 식습관은 아주 중요하다. 평소 요리를 즐기던 사람도 함께 식사할 가족이 없으면 있는 재료로 대충 끼니만 때우게 된다. 하물며 평소 요리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이 때문에 점심을 먹으러 외출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먹는 행위는 80세에도 90세에도 심지어 100세가 되어도 살아있는 한 계속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머릿속에 먹고 싶은 음식이 차례차례 떠오르고 식사 때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면 당신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다. 점심을 먹으러 외출하면 식욕이 자극되고 이 자극은 뇌를 활발하게 한다. 한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이나 예전에 즐겨 먹던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재미가 된다. 머릿속에 먹고 싶은 음식이 마구마구 떠오른다고 생각해보라.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설레지 않는가. 이렇듯 점심 외식만으로도 꽁꽁 묶여있던 당신의 욕구를 해방시키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산책과 기분 전환, 건강은 덤이다. 점심 외식과 혼밥은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즐겁게 노년을 보내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다. 5번째,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쇼핑몰에서 진한 빨간색 셔츠를 발견했다고 하자. 디자인도 독특하고 예뻐서 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쏙 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옷을 입으면 너무 눈에 띄겠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웃음만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주저한다.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을 바로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정말 많다. 빨간색 옷을 보고 당신이 주저했던 이유도 결국 주변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당신의 행동 범위를 좁힌다. 그러니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점점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보청기를 끼는 것이 남들 눈에 이상해 보일까 걱정하기 시작하면 여러 사람과 대화 나누는 자리 자체를 피하게 된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이것저것 새롭게 시도해봐야 한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즐길 수 있고 더불어 노년의 우울증에 빠질 위험도 낮출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무슨 일이든 타인의 생각보다 나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사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지도 않고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결정은 당신 스스로 판단해서 내려야 한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타인을 무시하고 폐를 끼쳐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들을 즐기며 살자는 것이다.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싶으면 주저 말고 입자. 군데군데 하얗게 보이는 흰머리가 싫다면 과감하게 염색을 해보자. 그런 당신을 보고 어떤 이는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쓴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다고 새치가 안 나는 것도 아닌데 자기만족이라며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이다. 당신의 마음이 흡족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인생의 절반쯤 왔으니 남은 절반은 원하는 대로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남이 뭐라고 하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은 책 60세의 마인드셋을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기도 하고 배우자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버팀목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요.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해 보세요. 미뤄두었던 하고 싶은 일도 시작해 보시고 새로운 도전도 해보세요. 나이 든다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가 아닐까요?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